안녕하세요. 주식 거북입니다. 자꾸 죄송한 말씀을 드리네요. 어제도 방송을 못해서 이 하드를 바꿨는데 이제 오늘부터 아마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종합 주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며칠 계속 올랐잖아. 한 5, 6일 올랐지 싶은데 6거래일인가 7거래일인가 아마 올랐을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빠진 게 1.4, 3, 4포인트.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로 해서 올해 1Q 코스피 방향이 결정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판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 침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낄 때좀 경기는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라는 게 벌써 작년 4Q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부터 계속 경기 침체가 됐어요. 보통 오면은 진짜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가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미국이 너무 좋아요. 경제 사정이. 이럴 때는 대부분 그 경제학자들이나 애널들이 이야기하는 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거를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보는 견해도 그렇지만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폭등하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연착륙 아주 스무드하게 내려와요. 스무드하게. 그런 행보를 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지수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드럽게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즉 지난주까지 2400선을 한번 뚫어보려고 했다는 것은 일단 종합 주가가 올라가는 반응을 본 거예요. 그리고 2400선대가 기관 투자가들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장 유혹이 되는 자리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좀 팔고 있어요. 어제부터 좀 팔았어요. 그죠? 근데 수익 실현하고 나면 다시 또 매입이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어제 오늘 뭐 1.34 화폐가 1.34포인트 빠진들 그렇게 향후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설 전에 이 거래일이 남았는데 목요일, 금요일. 만약에 외국인 기관 금투가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거의 99.9% 개인이 팔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종합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마 내일 기술적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오늘 미국 미장이 발표하는 소비자 판매 또 그는 소비 판매도 있을 거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고 오늘 발표 다 해요. 한 3, 4분 뒤에 이게 만약에 좋게 나오면은 시장 예측치보다도 더 좋게 나온다면 또 폭등하겠죠. 그러면 내일 코스피가 장 시작과 동시에 1% 이상 튄다고 했다. 다시 그럼 또 2400선 한번 눈보려고 터치하려고 밀어붙일 거예요. 누가? 외국인 기관 검토가. 자, 그래 보고 현재 한 4분 남았는데 일단 종목 설명부터 먼저 하고 있을게요. 자, 두산인프라코 저도 식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기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저도 바쁜 와중에 8060원에
만주를 매입했습니다. 8,060원에 만주를 이제 오늘 18일니까 17일날 16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제가 매집했어요. 8,060원에. 그리고 네이버 195,500원에 300주 매집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거꾸로 아시아나항공을 팔아서요. 아깝지만 얼마에 팔았냐면 14,550원. 좀 더 나서면 한 1,000원 더 먹었겠죠. 그죠? 미래는 없어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단타로 매입 들어간 건, 제 주포는, 두산 인프라코어 주포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예, 그냥 단타용으로 만주 넣어놓은 거예요. 단기성 자금에서 빨리 빼야 돼요, 이건. 빼고, 내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말을 갈아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7,770원 기준점으로 잡아 계속 보자. 7,770원을 기준점 잡았는데 오늘 밀렸어요. 딱 밀렸습니다. 밀렸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특별한 뉴스가 있다든지 무슨 악재가 있으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번 개미 털길 것 같아요. 뭐 워낙 제가 이것도 많이 봐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은 오늘 뺐습니다. 그죠? 기간이 오늘 많이 뺐어요. 제가 이 검토도 빼고 기간도 빼고 이렇게 뺀 이유는 달리 아니고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 이 당기성 자금들은 저기도 빼요. 그 이유 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다시 한번 2, 3포인트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도돌이 될 거예요. 도돌이. 그리고 계속 박스권. 언제까지 구정이 끝나는 2월 첫째 주 정도 되면은 정확한 방향이 설정될 겁니다. 주가가. 물론 우상향할 거고. 자,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오늘 뭐 사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윈이에요. 그 결국 비싸게 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뉴스에 보면은 이 새 브랜드 디벨론인지 뭐 론칭이 일어났는데 두산 못 써요. 계약이 3년 계약에 250억인가 브랜드 네임 한국 수수료를 네임 뭐라 그러죠, 그 상표 등록하는 그거를 250억인가 주고 3년 동안 쓰기로 했어요. 그게 지금 만료 다 됐어요, 이제. 그럼 또 다시 두산 인프라코어랑 두산자를 붙이려면 돈을 또 줘야 되는데, 바보입니까? 그죠? 인프라코어 이제 현대제휴에서 두산 네임들을 다시 쓰게. 그래서 지금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럼 또 요 돈도 이제 안 나가니까 재무가 또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언제 지금 8,000원대 위로 다시 안착할 건지 빠르면 빠를수록 9,000원, 만원은 넘어가겠지만 저는 6월 가이던스가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나오고 발표되는 실적 발표가 되고 주총 공시를 때리고 배당 이야기가 안 나올 때쯤부터 그전 한 주 거기 노는 보통 2월 셋째 주에 노죠. 그죠? 그러면은 둘째 주부터 이제 수급가 몰리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혹시나 내려가면 쭈쭈비 하시고 뭐 여유 되시는 분은 매수하셔서 준누기 기다리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 어차피 3월달까지는 봐야 될 거예요. 3월달까지 보면 정확하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세계 1위 중장비 캐터필드 같은 경우에도 캐터필드 회장이 한 말도 있어요. 앞으로 올해는 중장비 해다. 세계 중장비가 올해는 비상을 할 것 같아.
그 뭐 이유로 여러 가지 쪽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 중국 수요가 회복될 거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굴착기가 엄청 필요한가 봐요. 그렇게 자기들은 보고 있더라고. 뭐 희망 섞인 이야기 가지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움직입니다. 주가는. 선반영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두 달 동안 이놈의 현대두산이 브로커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확인해보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개인이 좀 샀다는 것은 또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흠,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때 아마 제가 1월 11일을 아니 1월 11일 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큰 한번 큰 변동성이 한번 일어나겠다, 위로 한번 팍 치겠다고 말씀드린 거 1월 11일자 방송을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차트를 보고 제가 수급이 이상하더라고요. 수급이 그 당시에 요거 한번 딱 치겠다 했는데 한번 빼고 그 다음날로 첫불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 애들도 지금 좀이 쑤세요. 좀이 한번 치고 3일을 또 관망해요. 빼는 것 없이. 자, 그런데 또 제가 한번 점을 치자면은 또 한 번 쑤실 것 같아요. 위로.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크게 한번 칠 때 2만원대 위로 언제 올라갈 건지를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하고 했던 게, 제가 바꿨습니다. 5% 이상 21,000원대 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1,500원 왔어요. 지금 한 주일 만에.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제가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 볼게요. 22,000원대를 넘어선 23,000원대 바로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23,000원대로. 일전에는 차트가 볼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는 12월 달에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차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잠시만, 지금 근생 물가 지수도 나왔는데 뭐 예측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나왔네. 주가가 좀 움직이겠네요. 주가가 좀 나스닥이 선물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000원대로 바로 튈게요. 근데 이게 23,000원대로 튀는데 아마 하루 변동폭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한번 23,000원대로 뛸라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한 7% 내지 8%거든요. 그리고 주가 쭉 빼든지 아마 주가 변동폭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전을 세우겠습니다. 만약에 23,000원대 위에서 한번 올라갔다 터치를 한다 그러면은 30%를 정리할게요. 저는 일단 왜 30% 정리하니까 내려오면 다시 살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22,700원 800원 이상 올라가면 일단 30% 정리. 그래서 23,000원대 위로 올라간다면 다시 20% 정리. 그리고 반드시 내려올 것 같아요. 얼마로? 22,000원대 초반까지. 그때 저는 재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지금 요 1월 13일 지난주 금요일날 7% 올린 포인트에서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빠져서 21,000원대가 무너진다고 한들 빼고 올라가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좀 뺀다 그래가지고 뭐 두려워하거나 뭐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내일이나 모레나 그게 언제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봉으로 보면은 5일선, 21선, 6일선, 121선이 지금 다 모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때는 하방이 걸리든 상방이 한번 흔듭니다. 쳐 올라가든지 어찌됐든지 이때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작전으로 가시면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니, 수익을 일단 보고 내려오면 다시 재매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아마 지금 모이는 게 어떤 식으로 튀든 튈 거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대 수익은 현재 배당이나 아마 특별 보너스도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1차적으로 제껴놔도 4월 30일 그죠, 4월 달에 노는 거니까 아직까지 3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일단 그는 보너스로 보고, 현재 각자 매수한 가격에서 대비해 가지고 수익이 되는 거는 일단 수익을 보고 다시 감막, 바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털고 가면 털고 갔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작전을 잘 세워가 30, 20 이런 식으로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더 털어버려요. 그죠? 싹 한번 정리해버리고 관망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좀 있으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 전에 가이던스가 나올 거예요. 아마 놓으면서 YOY 축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수익의 절반 이상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건데, 그래도 수익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는 최소한 영업이익 빼기 순이익 합한 게 순이익만 해도 10조가 넘어가요. 어떤 식으로든 올해 6월달 이전에는 그 돈을 해결을 해야 돼요. 아무도 그 돈이 있는 한은 어느 회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수하는 업체에서는 그 현금성 돈이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소진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갖고 운영해야 될 기본적인 자금,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무상으로. 그런데 한간에 직원들 보너스를 2021년도는 100% 줬는데 22년도는 실적 발표와 동시에 600%를 주겠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비상식적으로는 흘러가지 않아요. 결국은 상식선에서 넘어옵니다. 어떤 일이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회사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 지금 보너스 일 잘했다고 600%를 주는데 그 회사 주주한테 2021년도에 주는 배당만큼에 준다 그러면은 상식이 맞겠냐고요? 안 맞겠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애널들의 이야기는 곱하기 2, 한 1000원, 2, 300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1,500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치에 아마 부합될 거예요. 예상치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근데 특별 보너스라는 게 삼성처럼 연배당으로 주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2,500원에서 3,000원을 받는데 한번 지켜보자고, 요놈들이 어떻게 주는지. 단 직원들한테 600% 줬다는 거는 주주한테도 그만큼의 혜택이 갑니다. 일면 그걸 보고 돈잔치라고 하죠. 그죠? 돈잔치는 반드시 해요. 왜? 인수하는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돈잔치도 못합니다. 해줄 사람도 없고, 승인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11월 방송, 지난주 방송에 항공주가 괜찮을 것 같다, 단타 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가긴 가네요. 그죠?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보다, 대한항공도 가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더 효과를 많이 봤어요. 결국 이어서 한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네요. 저는 5% 정도 묻고 빠졌지만 결국 10%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탈출하시는 게 수익을 보셨다면 탈출하세요. 네, 제가 단타라 그랬지 중단기적으로 보라는 얘기는 절대 한 적 없습니다. 지금 수익을 봤다 그러면은 탈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욕심 부리다가 먹힙니다. 잡힙니다. 잡히면 또 짧게는 한 달, 두 달 또 기다려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큐 실적 안 좋아요. 지금 대한항공도 그렇고, 이게 선반영이라고 LCC 중저가 저가 항공사들 지금 항공 수요 많아진다고 지금 올라가는 거지. 이게 지금 이거 아마 세력들도 들어붙으실 거예요. 지금 털고 가면은 하세월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세요. 이거 안 좋습니다. 물론 한 번 더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꼬꾸라져요. 꼬꾸라집니다 이거.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제 후배 한 놈한테 형님 어디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해서 제가 추천을 하나 했습니다. 뭐 걔는 제가 추천해도 될 놈이라 추천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막 말을 했어요. 이거 앞으로 짧게는 15% 20% 가겠다. 2월 달에는 가겠네. 사라 해서 오늘 샀습니다. 아마 5,100원에 샀을 거예요. 재무는 안 좋아요. 재무도 개판이고, 중공업 중에 선박 제조회사 중에 제일 재무 안 좋은 게 삼성중공업이잖아요. 자본 잠식까지 당했는데. 근데 왜 이걸 사라 했냐니 바닥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하고 지금 저도 매일 주식을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 이거 추석 쉬고 2월달 3월달부터는 대장주가 철강 중공업주가 될 것 같아요. 철강 중공업. 왜냐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1Q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면은 아마 흑자 전환할 업체들이 많아질 겁니다. 물론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미포도 있고 다 지금 흑자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 심리에 이 애들 올라가는 것보다 삼성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가가 싸니까. 주가가 싸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힘을 모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힘을 모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한번 힘을 모을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뭐 대충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 그래서 제가 5,600원, 700원, 700원인가 800원인가 오거들랑 미련 없이 던지라 그랬어요 제가. 물론 6,000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6,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타 종목도 주가가 좋아질 거예요. 다른 종목들한테 나요. 수익 봤으면은 기다리면 안 돼. 올해 주식은요, 수익을 봤으면은 빠져나와야지. 기다리가 더 벌어 먹으려고 하다가 아작납니다. 그러니까 힙된들은 작전을 잘 짜야 돼요. 그러면 올해 수익이 그런 식으로만 잘 하신다면은 올해 수익은 생각지 못하게 엄청난 수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갈아타야 되는데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저는 먼저 사가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저도 뭐 제 돈을 들여서 바보가 아닌 이상 헛짓은 하기 싫고 그렇게 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뭐
여러분이 주식 산다 해가지고 제가 산 주식 주가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영향 없습니다. 그 잘 방송을 잘 들으시고 제가 주가 하반가 상반까지 정해드리니까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제가 그때 되면 팔고 그때 되면 사는 입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 아마 명절 쉬고 난 뒤에는 아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뭐 5,000원 400원까지 간 데가 흔들리지 마시고 뭐 좀 더 기다렸다가 5,700원 정도 선되면은 10% 10한 2, 3% 되거든요. 던지시면 답입니다. 다시 빠졌다가 올라가도 올라가지 바로 치고 안 올라가요. 원래 중공업이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내일이라도 이 주가 같으면은 매수하시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주가입니다. 현재. 자,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 제가 19만 5,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300주 매수했는데 어저께 19만 3,500원까지 종가가 떨어졌다가 오늘 시작가에서 마감을 5,500원 하대요. 자, 제가 왜 이걸 샀냐니, 이것도 저는 단타예요. 주당 5,000원 먹으면 빠져버립니다. 그럼 한 150만원 되겠죠. 계속 20만원 지금 터치. 이게 힘만 딱 받으면은 쭉 타고 가면 올라가 버려요. 쭉 타고 올라가 버린다니까. 21, 2만원까지 쭉 그냥 타고 올라가 버려요. 요거 찬스 타이밍을 보고 지금 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추석 쉬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들어갔습니다. 뭐 이유는 뭐 없어요. 이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입니다. 근데 단타성이라서 제가 계속 안 가져갈 거지만 다시 한번 명절 쉬고 난 뒤에 이게 우상향이 정확하게 딱 받아 떨어지면은 그때는 장기전을 보고 이제 좀 더 큰 금액을 실을 거예요. 또 다른 걸 정리하겠죠. 그죠? 다른 걸 정리하겠죠. 뭐 다시 말해가 두산이 브라코 제가 한 만주 정도 사는 것도 빼버리고 여기다 실을 겁니다. 요 전초병 본인한 거예요. 300주. 근데 아마 보고 요것도 확인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300주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안 됩니다. 아무리 종합주가가 올라가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엔솔이 올라가든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이제 죽은 사장된 겁니다. 사장된 거. 왜 사장이 됐냐면 작년엔 대장주였잖아요. 그죠? 친환경하고. 근데 이렇게 빠진 이유는 다 수익 실현하고 지금 다 빠진 거예요. 경기 침체 때는 특별히 차가 팔리겠습니까? 경기 침체인데 전기세 올리겠습니까? 경기 침체인데 친환경에 투자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가 오를 때 엔솔이든 한솔이든 어디든 간에 솔루스든 두산 표류세든 엄청 투자해놨어요. 지금 공장도 짓고. 이게 효과 몰라 2, 3년 걸려요. 물론 주가라는 게 선반영이라지만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이거는 들어가지 마세요 했던 이유가 그거고 한솔이 아무리 2조 5천억 공장을 짓든 뭐 하든 안 됩니다. 미련을 버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시니까 당분간 한 5월달 6월달 돼서 한번 보자고 이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이니까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관망만 하지 안 쳐다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볼 때도 2차 전지주보다는 명절 치고 나면 철강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주들이 끌기가 돼서 끌고 나갑니다. 언제까지? 올해 1Q 3월달까지. 그 다음에 실적장이기 때문에 얘들 실적 안 좋아요. 지금 실적 좋겠습니까? 2022년
사규 실직이 좋을 것 같아요. 택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냉정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이 쓰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벌써 작년 12월 달부터 손도 쳐다도 안 봤어요, 이거.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안 된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노래를 부른 종목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어느 한 분은 한농화성을 말씀드리는데, 이 한농화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 2차전지 그 뭐야 고체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지금 한국기술연구소하고 같이 뭐 컨소시엄 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데, 이 영시합니다. 그 회사는 괜찮아요. 재무도 괜찮고. 근데 끌기가 없어요. 한 번씩 가다가 요동칩니다. 한 번씩 가다가. 그런데 이거는 2차적으로 이놈의 회사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 반도체 소부장처럼 이런 회사들이 가요. 아니면 작전입니다. 그게 휘말리면 안 되니까 이런 회사 들어가지 마세요. 저도 뭐 작년 재작년에는 이런 데 들어가지고 단타성 들어가 돈도 좀 벌었어요. 벌었지만은 지금은 관망 대상이지 관찰이지 이 회사는 아직 안 됩니다. 여러분 차도 좋다고 들어가자 그러는데 제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도 없을 뿐더러 변동 심한다는 거는 내가 산 주식이 확신이 확신이 들어있는 주식 외에는 볼 거 없습니다. 정말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한 장이고, 주식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내가 산 종목은 안 올라가는 그런 아주 요상한 시황이니까, 이럴 때는 현금 보유. 그러고 또 말씀드리지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나 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나와 있는 주식은 괜찮아요. 이거는 희망이라도 있고, 그 다음에 답이 나왔다는 게 뭡니까? 매각, 재무, 현금 10조 이상. 오케이? 그 다음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사규 실적 당연히 좋아요. 그 이유가 좋은지를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회사채 3천억 갚았어요. 앞으로 네임, 브랜드 네임 돈도 안 나간다네? 재무 구조는 좋을 수밖에 없죠. 희망이 아니고, 그 다음 KT 전차 엔진 납품하죠. 그 다음에 굴착기, 경기 침체되면은 인프라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국이죠. 중국 춘절 끝나고 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뭐 신문에 나오고 이런 소식이 아니고 중국에서 소식 들은 게, 문제만 없다면 팬데믹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 없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한답니다. 인프라. 시진핑이가. 단 조건이 우려서 하는 게 확산될까 싶어 우려하는 거지. 그것만 아니고 진정만 된다는 규모가 있다 그러면은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 그런 거 위에 카드라는 방송과 카드라는 분석으로 내 자산을 이런 데 실었다가 아장나죠. 그 실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이게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가려면 2,450을 뚫어야 됩니다. 못 뚫습니다. 끌기가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누가 사고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팔았어요. 6만 1,100원에. 6만 1,500원, 600원 올라가길래 700원 올라가길래 와 이제 가는갑다. 천만에. 저기 있잖아. 못 간다고 이거. 삼성전자가 아무리 우리 종합시총의 3분의 1하지만 지 혼자 끌어오지가 될 일 아니에요. 왜냐면 자동차가 개박살나고 있는데, 자동차가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 흐름에 맞춰서 배를 타야지, 혼자서 양팔 들고 아무리 훔친다고 뒷걸음쳐요. 앞에서 맞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죠?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방금 제가 오늘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만 보시고 단타성과 중단기적으로 보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장에
선물이 좋아요. 선물이 좋은데 아마 오늘 이상이 없다 그러면 한 1포인트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영장 바라볼 거고, 미장이 1포인트, 나스닥이 1포인트 올라가면 우리는 내일 한 0.5포인트 양봉으로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서 아마 흔들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수가 외국인 기관 검투들이 들어오면은 괜히 팔기 시작할 건데, 괜히 양이 적으면 주가가 더 올라갈 거고, 많으면 주가가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까먹지 않고 매일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